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중간고사를 봤죠? 중간고사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면 잘 본 대로, 또 못 보면 못 본 대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요. 또 낙심하지도 말고요.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과정이니까요. 물론 이제 이번 중간고사 시험을 잘 보고 또 기말고사 시험 문제도 잘 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우리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좀 시험을 좀 못 봤다고 하더라도 혹은 또 잘 봤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만하거나 또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 시험까지 우리가 8개 과목 중에서 3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8개 과목, 첫째 교시가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또 사회복지 조사론, 이렇게 해서 1교시 시험을 본다고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3과목을 2교시에 시험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세 번째 교시에는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해서 3과목으로 해가지고 총 8과목을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중간고사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3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해서 3과목, 그러니까 2교시 때 2과목, 3교시 때 1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3과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이렇게 3과목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우리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또 기말고사까지는 우리가 3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우리 2교시에 해당되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 이렇게 2과목을 했으니까 이제 1과목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이 과목하고요. 3교시에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을 중간고사 이전까지 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이렇게 2과목을 포함해서 중간고사 이후부터 이제 기말고사까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사회복지 정책론하고 사회복지 행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번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이전에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것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이번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요 3과목을 가지고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1급 시험에서 1교시 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또 사회복지 조사론 이 2과목만 저희가 해보지 못하고요. 나머지 2교시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제 좀 한번 훑어보는 거고요. 또 3교시에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3과목을 쭉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요 6과목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또 틈틈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조사론을 공부를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가 12월 중순 정도에 끝나니까요. 그때까지 6과목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 중간중간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한 1월 달에 치러지는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무사히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나도 사회복지사 1급이 될 수 있다. 이런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하시고 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번 주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었죠. 이번 주서부터 한번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번 주는 지역사회복지론, 또 다음 주에는 사회복지 정책론, 또 그 다음 주에는 사회복지 행동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할 수 있다. 나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요 세 가지를 좀 드렸죠. 오늘도 이제 새롭게 지역사회복지론을 이렇게 하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그 이슈앤 사이트에서 아주 이렇게 잘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슈앤 사이트에 보면 우리가 2021년 1월 16일 날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공고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잘 참고를 하시고요. 요 안에 이제 기록된 거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 제18회 시험이 나오기 전에 이슈앤 사이트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2020년 2월 8일 날 우리가 이제 제18회 시험을 봤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이번에 이제 제19회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2020년 2월 8일을 대비해서 이슈앤 사이트에서 그냥 그 기존의 그 기출 문제를 한번 이렇게 쭉 점검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제가 분석을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지역사회복지론이죠. 지역사회복지론을 지금까지 제13회에서부터 제17회까지 출제된 문제의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여러분들 이미 이제 이거를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교수님이 나눠드린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분야예요. 이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교시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지역사회복지론은 대체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키워드를 뭐를 잡아야 되냐면 지역사회 복지잖아요. 지역사회 복지에서 가장 키워드가 뭘까요? 지역사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역사회 개념. 예, 그래서 지역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지역사회복지론을 강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사회복지론을 강의하신 그 교수님들이 제일 첫 장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가 무엇인가,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이 지역사회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지역사회 개념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복지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 및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이 대상별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 이런데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 그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의 발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 발달 과정은 매년 이것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꼭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양한 이론들의 중요 특징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해마다 한 두 문제씩 꼭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이제 그 지역사회복지론 그러면 이제 모델을 얘기하려잖아요. 모델, 실천 모델.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우리 노스만의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노스만의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또 사회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역사회복지에서 있어서 이 노스만의 이 세 가지 모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해마다 꼭 한 문제씩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노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이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웨일과 캠블의 모델. 이것도 꼭 한 문제씩 꼭 나왔어요. 웨일과 캠블의 모델. 그래서 이번 18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웨일과 캠블의 모델, 노스만의 모델. 이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일곱 번째는요, 실천 과정과 각 과정별 주요 가업, 어떤 가업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과정, 그 속에서 어떤 가업을 이루어야 되는지, 또 그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정 단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천 과정에 있어서 사정 단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천 과정과 가정별 주요 가업,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것은 꼭 한 두세 문제씩은 꼭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이 실천 기술이 있어요. 기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렇게 있는데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 자체가 이 지역사회 복지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에서 이 실천 기술,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챕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조직화 기술. 어떻게 지역사회를 조직화할 것인가 하는 그 조직화 기술에 대한 문제가 꼭 1년에 한 번씩 꼭 나왔어요. 이런 거 꼭 잘 알아두시고요. 이 조직화 기술과 함께 네트워크 기술 또는 이제 사회 자본과 관련된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이것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꼭 나왔어요.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기술을 중요하고요. 조직화 기술을 얘기했죠. 네트워크 기술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자원 동원 기술이에요. 자원을 동원하는 기술. 그래서 뭐 인적 자원도 있을 수 있고요. 물적 자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를 할 때는 이 자원을 얼마만큼 잘 충당할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동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원 동원 기술이 꼭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요, 이 옹호 기술이 있어요. 옹호. 어드보케이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드보케이터. 그래서 옹호자, 대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변 기술, 옹호 기술, 이것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 조직화 기술, 네트워크 기술, 또 자원 동원 기술, 또 대변 기술, 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꼭 한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요. 이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복지에서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에요. 이게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중심이 된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 이것은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 복지 기관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복지를 추진하는 기관,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합사회복지관. 이 지역사회복지관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이제 잘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그 민과 공공이 함께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추진하는 그 협의체가 있거든요. 이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사회복지에서 이제 자원을 동원하는 기술에서 항상 빠질 수가 없는 기관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예요.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 또 사회복지협의회,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요 정도의 기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론 과목을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요, 요거 지금 이렇게 분석한 그 자료를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를 하실 때요, 막무가내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기출문제, 요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요,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론 이 책 한 권이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이걸 다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효율도 없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선은 교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요 이제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출제된 그 경향들을 딱 보시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딱 풀면은 거의 기출문제 기간 18회, 이제 17회 두 개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문제에 나온 그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 그 키워드는 반드시 좀 우리 지금 수험서 교재를 샀잖아요. 기본서. 그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그 내용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시면 거의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막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그 핵심적인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요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또 17회 또 18회 그 지역사회복지론 시험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 이수연 사이트, 요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나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시험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요거는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이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한 지난 13회부터 17회까지 쭉 출제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숲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이라는 그 과목의 큰 숲을, 대략적인 줄거리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하나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키워드 하나하나가 다 이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 그 나무를 잘 관찰하고 여러분들이 그 나무를 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역사회복지론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100점을 맞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중간고사도 보시면서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렸죠. 우리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제18회 사회복지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을 한번 문제풀이를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로는요, 2교시제 시험을 보죠. 지역사회복지론은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세 과목이 2교시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은 51번부터 시작이 돼요. 5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이 지역사회복지, 또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 또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옳은 것은요. 던햄은 사회복지기관은 조직 운영과 실천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5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뭐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좀 틀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 또 지역사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52번 역시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 2번, 3번, 4번은 다 정답이에요. 맞는 말인데 5번 같은 경우는요. 노스는 지역사회 기능을 사회통제, 사회통합 등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지역사회 기능을 5가지로 분류한 것은 길버트와 스펙트라는 학자가 구분을 한 거죠. 로스가 구분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 길버트와 스펙트는 이 지역사회 기능을 5가지 기능으로 분류를 했죠. 자, 길버트와 스펙트는요, 지역사회 기능을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또 사회화 기능, 또 사회 통제의 기능, 또 사회 통합의 기능, 또 상부상조의 기능, 이렇게 5가지 기능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스가 이 5가지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길버트와 스펙트가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정의를 할 때 이 지역사회 기능에 대한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개념,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 또 지역사회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은 한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거예요. 옳은 것. 그래서 이것은 한국 지역사회복지 이 역사 또는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1번 보면은요. 2001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이 된 게 아니라요. 1999년도 9월 7일 날 제정이 돼서 2000년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틀립니다. 자, 두 번째 2007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자활공동체가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요.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을 구축했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행복이음이라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을 하게 되었죠.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2015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이 아니라요. 2012년이 되겠습니다. 2012년.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2018년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요, 2016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한번 보겠습니다. 54번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질문이에요. 네. 그 한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 보면요, 1970년대 재가복지 서비스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가복지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1990년대 사회복지 공동모금 제도가 실시가 됐다. 요거 맞는 얘기예요. 1990년대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디귿번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좀 보겠습니다. 55번은 갈등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갈등 이론, 이론에 대해서 꼭 한 문제씩 나온다 그랬죠. 이 갈등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현상을 사회적 과정의 본질로 간주한다. 요것이 이제 옳은 얘기고요. 나머지는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55번의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하시고요. 잠깐 여러분들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좀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요. 좀 휴식을 취하실 분들은 휴식을 취하신 후에 이어서 수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